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지금 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23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 공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월 21일부터 이번 달 3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초기 창업 기업들이 도전할 만한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저희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와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이 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예창패, 초창패, 이런 뭐 창업도약 패키지,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지원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리나라 R&D 사업, 그리고 또 기업 지원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기업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는 그런 전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산업기술진흥원 말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파트,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평이라고 있죠. 그 세 개의 기관 사업들은 항상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업비 규모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비 규모보다 아주 훨씬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첫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R&D 단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주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연구비 지원을 해서 어떤 특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특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 사업,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은 의무적으로 특허를 출원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수치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특허들이 등록되고 있는데요. 그런 특허들 중에서 쉽게 말해서 잠재적 시장 가치, 쉽게 말해서 잠자고 있는 미활용, 미활용되고 있는 어떤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 공공연구기관의 그런 특허들이 기업들한테 이전됨으로써 어떤 사업화 지원을 해서 기업에게 이전을 해서 그 기업들로부터 어떤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이 사업 구성 내용은 R&D 재발견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은 1단계 그 잠자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한번 끄집어내서 기획을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참 괜찮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이런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가 있고요. 기획을 함으로써. 그리고 뭐 기술 조합이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또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그 특허를 재발견한다는 거죠. 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어떤 잘 눈에 띄지 않았던 특허를 시장 가치를 통해서, 시장 가치,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그런 어떤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기획 단계를 통과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한 1년간 4억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전 기획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통해서 이 기술, 이 잠자고 있던 기술의 어떤 시장성을 검증한다든지, 그리고 유형이 기술 주도형, 유형도 있는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정말 시장의 가치를 검증하는 그런 사전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이 1단계를 통과한 기업들 대상으로 정말 R&D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기술 개발, 성능 인증, 테스트 등 후속 상용화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1단계 사전 기획 과제로는 한 27개 정도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사업화 R&D 1단계를 통과한 18개 업체 중에서 한 4억 7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 방식은 이 자유공모입니다. 산업부 R&D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자유공모죠. 자유공모여야지만 아무래도 초기 창업 기업들이 도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공모 방식에 대비되는 게 지정공모 방식이죠. 지정공모 방식은 사전에 어떤 R&D 개발해야 될 항목, 개발 스펙 등이 사전에 기획위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통 그 전해에 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담기관에서 키아트 그리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내년에 어떤 R&D 사업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시급한 어떤 연구개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사전에 기획위원회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은 지정공모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공모 과제들은 아무래도 어떤 사전에 기획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대략 어떤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잘 아는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정공모 과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자유공모 방식은 누구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적절한 사업이고, 그리고 R&D 특허, 기술 특허가 없이도 이거는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때문에 그 특허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라서요. 특허가 없는, 보통 초기 창업 기업들 특허가 없는 단계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을 특허 등록된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원 분야는 그 특허가 기술은행이라고, 산업부에서 키아트에서 특히 NTB라는 기술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이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는 이 키아트에서 산업부와 키아트에서 기술 나눔이라든지 기술 신탁, 기부 체납을 통해서 기술 이전된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이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하죠. 키아트에서. 그래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그런 공공기술들이 이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허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라 보시면 됩니다. 신산업 분야와 주력산업 분야로 나눠지고요. 사업 추진 체계는 그 어떤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하고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있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참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좀 예외 사항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고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중소기업 분이시니까요.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제외하고 법인만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특징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려면 최소 연구전담 인력이 2명 정도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을 받아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그 기술을 개발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그 기관이 꼭
참여를 하게끔 필수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 이전 받아야 되는데, 기술 이전을 이제 양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 이전 계약 시점이 중요하죠. 이것은 일단 확약서도 가능합니다. 미리 기술 이전 돈을 주고, 보통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오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 받으실 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근데 미리 돈을 줘서 기술을 받았다가 이 사업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간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확약서, 이 사업에 선정되면 기술 이전 받겠다라는 그런 확약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기획비 정부의 1단계에 선정되면 한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기업은 한 60% 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자부담은 없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부 연구개발비 4억 7천만 원인데 기업이 50% 이상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 중 최대 80%까지 편성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연구개발비 총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총 연구비가 100%라고 할 때 80% 이상은 국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80% 이하는 국비고 2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부담에서 그 20% 중에 10% 이상만 현금을 자부담하면 됩니다. 요 50% 이상이라는 말은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기업과 대학이 참여를 했을 때 이 기업은 무조건 하여간 국비 지원금의 50% 이상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예시는 한번 보시고요. 4억 7천만 원이 신청을 했을 때 기업은 3,500만 원, 연구소는 1,200만 원으로 50% 이상이죠. 4억 7천에 3억 5천이면 50%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확약서. 아까 이 확약서의 의미는 중요하죠. 미리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돈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선정되면 일단 확약서를 먼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에 선정됐을 때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 이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중기부의 디딤돌 과제, R&D 과제 이외에 참 도전해 볼 만한 그런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